해마다 3월 1일이면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 이가 있다. 여기다 놓을까요?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 탁 놓지. 그에겐 가슴속 깊이 간직한 아름답고 특별한 인연이 하나 있다. 오늘의 그가 존재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준 사람. 정 총장은 특별했던 인연을 추억하고자 명절과 기일 그리고 3.1절마다 이곳을 찾는다. 이미 한 줌 흙으로 돌아갔으나 영원히 정 총장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는 현충원 애국기사 묘역에 묻힌 유일한 외국인이다. 정 총장이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한국 이름 서코필. 그는 왜 현충원에 잠들어 있을까? 그는 과연 누구인가? 외국인으로서는 첫 항일 투사인 스코필드 박사가 1970년 4월 12일 81세를 일기로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한평생 떠났습니다. 한국의 독립과 3.1운동 발전을 위해 34일에 싸웠고 유일한 외국인으로 민족 대표 제2의 34인으로 불리는 스코필드. 박사는 오직 한평생을 한국의 그는 과연 독립을 위해 어떤 일제히 사람인가? 내 마음은 그 비둘기요. 나 입은 호랑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쁜 소리하고 마음이 참 뜨거울 정도로 참말로. 그 부리를 보면은 누구를 막나고 막 쏘아대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다 뭐 여기까지 그막 쏘아대는 사람이에요. 강자한테는 호랑이처럼, 약자한테는 비둘기처럼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그거를 반대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자에게는 부드러웠으나 강자에게는 강하고 단호했던 스코필드. 영국에서 나고 캐나다에서 대학을 마친 그가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뾰족한 교회 지붕을 따라가 보면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나온다. 일제의 만행에 희생된 제암리 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곳에서 우리는 스코필드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을 대신해서 일제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항거한 인물로 그는 기념관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제암리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일까? 그는 왜 이 자리에 남아있게 된 것일까? 제암리 기념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일제의 만행으로 희생된 23명의 순국 선열 유해를 안장해 놓은 묘가 있다. 이곳 역시 스코필드와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연일까? 일제의 잔악한 탄압으로 목숨을 잃고 시신마저 버려졌던 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스코필드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87년 전 제암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일본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제암리 교회로 성인 남자들을 불러 모았다. 일본군 중사 아리타의 명령으로 11명의 일본군들은 교회에 모인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서기를 끼얹고 교회에 불을 질렀다.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문틈으로 기어나오는 사람들은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 바람이 불어와 교회 아래쪽 집들에 불이 옮겨 붙었고 위쪽 집들은 일본군들이 다니면서 방화를 했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30명이 넘었다. 딱 뭐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서너 번 했으니까 장사 지내려온 사람이 못하게 하다냐 그냥 그래 그러다 저만큼 놓고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거기서 새 올리고 그러고 제가 할 때가 다 사람이 사살은 그냥 부끄럽게서 서서 죽었는지 오라앉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암리 교회는 곧 잿더미로 변했다. 일본군들은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온 사람들과 참사 소식을 듣고 교회로 달려온 사람들 모두에게 총격을 가했다. 그리고 이웃마을 팔탄면 고주리로 가서 천도교인 6명을 총살했다. 너희는 뭐냐? 그래 일본 사람이 총을 들고 그래 상태성 씨를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 그래 이제 앉으니까 그냥 목을 2번 쳐도 안 넘어가고 3번 치니까 넘어가니까 목 위에서도 피가 흐르고 아래에서도 솟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눈물이 나오면 아이고 멀쩡한 사람들을 왜 저렇게 죽여 이제 내가 그러니까 너는 내려오시야 알아올 줄 아네. 내려오시에 기집자식 남은 거 맞아 다 죽이려고 온다. 그래. 아이고 그냥 그래 그런. 일본군은 제암리 일대 고주리 수촌리 마을까지 들어가서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으나 스코필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달려가 일본군의 학살 흔적을 카메라에 담았고 세상에 알린 것이다. 스코필드는 일본의 만행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돌며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다. 서슬퍼런 일본의 통계 속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현장으로 접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었다. 야, 그건 도저히 불가. 순서대로 지키는데 어떻게 가? 그건 이런 참 용기 있는 사람이 말이야. 그 수원에서 어쨌든 지키니까 기차를 내려서 지키니까네 제안리 방향 이쪽 편이거든. 안 가고 뭐 시내로 들어간 거야. 나는 제안리 관계 없어 말이야. 시내절로 돌아서 저기 이제 그 원천 있지 않소? 그 아주 대학 있는데 그걸로 돌아서 저 돌아서 말이야. 그걸 이제 간 거지. 그러니까. 스코필드가 이 땅을 처음 밟은 것은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 에이비슨 박사와 선교사 게일의 권유를 받고 나서였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던 에이비슨 박사는 그에게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을 가르치고 선교 활동을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고 그는 주저없이 한국행을 선택했다. 그 선배 어비선 박사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학장으로 있으면서 창설자로 있으면서
생물학 교수가 하나 필요한데 이분을 스코필드 박사를 청했어요. 오게 해서요. 선배들의 권유에 의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 생활을 시작한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을 돕겠다는 마음을 담은 한국 이름도 지었다. 바로 스코필이다. 그러던 그에게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갑성이 찾아온 것이다. 이갑성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3.1 만세운동을 준비 중이었고 스코필드에게 그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중 한국의 국내외 정세는 어수선했다. 국내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독살됐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이어졌다. 해외에서는 윌슨 대통령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안을 정식으로 제의할 것이란 소식에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발길이 분주해졌다. 1919년 2월 1일 중국 길림성에서는 만주와 러시아 지역 항일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모여서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무호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는 유학생들이 일본의 식민정치에 반대하며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손병희 이승훈을 주축으로 독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스코필드를 찾아온 이갑성은 그에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일을 부탁했던 것이다. 스코필드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와 인력을 활용해서 해외 정보를 국내로 들여오고 국내 소식을 비밀리에 해외로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의 활약은 이승훈, 박희도, 손병희, 최남선 등 민족대표 33인이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한국의 독립을 만방에 선포했다. 같은 시각 파고다 공원에서도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만세의 함성과 함께 사람들이 파고다 공원을 빠져나오자 스코필드는 재빨리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는 3.1 만세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세상 밖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한국인들이 맨손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친 것처럼 그의 손에는 카메라와 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영국 출신 캐나다인이었지만 한국인들과 함께 일본의 총칼에 맞서 대항했다. 만세 현장을 찍는 카메라와 만세 현장을 기록한 글은 그의 창과 방패였다. 그는 3.1 만세운동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해외로 알렸다. 중국이나 미국으로 나가는 선교사를 통해 3.1 만세운동을 외국에 알린 것이다.
스코필드를 통해 해외로 전해진 3.1 만세 운동은 곧 해외 동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만주와 미국, 블라디보스톡에서도 해외 동포를 중심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스코필드 박사의 가장 큰 업적은 3.1 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났을 때 그 3.1 운동의 생생한 모습을 위험을 무릅쓰고 찍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 그것이 가장 큰 업적인 것 같습니다. 3.1 만세 운동의 불꽃은 좀처럼 꺼질 줄 몰랐다.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며칠 사이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남녀노소, 신분이나 귀천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주동자가 따로 있던 것도 아니고 만세 운동의 주인공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함성은 그칠 줄 몰랐다. 3.1 운동은 주역이 없습니다. 민족 대표들이 구성되어서 앞장을 섰지만은 독립선언을 하고 바로 이렇게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주도자가 없는 그런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두 달 이상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 개개인이 각성된 개개인들이 운동을 스스로 자기 현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운동을 조직화해가지고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대단히 특이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만세 운동은 점차 작은 시골 마을까지 번져나갔다. 연일 신문에는 만세 운동에 관한 소식이 실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세 운동이 점차 격렬해졌다. 특히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화성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운동의 물결은 더욱 거셌다. 3월 28일 수원군 사강리에서 시위대에 의해 주재소가 파괴됐고 4월 3일에는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시위가 일어나 가와바다 순사를 처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과격한 시위는 제암리 학살의 비극을 낳게 된다. 일본군은 화성지방 10계면 63계리에서 329채의 가옥을 불태우고 수많은 주민을 살상했는데 그중 수천리와 제암리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특히 제암리에서는 30명이 넘는 주민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운 학살을 저질렀다. 소식을 듣자 스코필드는 제암리 현장으로 달려갔다.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는 자전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삼엄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뚫는 일이 문제였다. 스코필드 박사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스코필드 박사는 4월 17일 날 수원역에서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수촌리에 오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원청고개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그 정남면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문학리를 지나서 발안을 지나서 제암리를 거쳐서 수촌리에 온 것으로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자전거를 어떻게 그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하면 참 초인간적인 그런 인간이고 또 그런 그 열정이
그 사랑, 인간의 그애 때문에 그런 힘이 났다는 걸 난 느껴요. 예. 이미 잿더미로 변한 마을은 참혹했다. 그 현장은 사진으로도 기록으로도 전하기 두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세상 밖으로 나갈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스코필드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불에 탄 사체를 수습하기도 했다. 그래서 불 타고 나서 이래 모두 그거 유족들이 와서 말이야. 이를테면 이제 불탄 시체를 자기 뭐 아버지 시체일 수도 있고 뭐 남편 시체 그런 걸 모두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거를 새로 그걸 모아서 이제 모두 모아서 한 군데 한 거는 이건 서박사 한 겁니다. 그 동네 사람이 그러는데 그건 서박사가 그렇게 했을까 난 이런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더라고. 스코필드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안타까움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제암리와 수천리의 진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수천리와 제암리에서의 학살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들은 왜 이런 잔인한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일본 정부는 수천리와 제암리 사건을 단순 방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천리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일본군들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마을 사람들을 총검으로 찌르고 두들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부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 중에는 부상이 심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았다. 다음 날 스코필드는 일본군 총사령관 고지마를 찾아갔다. 그는 제암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의 횡포를 비판했고 고지마는 자신들이 지나쳤음을 시인했다. 스코필드 박사가 결국은 이제 그 이러한 그 상황을 삼인동의 실상과 일제 탄압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일제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탄압을 좀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규모의 살상과 파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획득할 수 있게끔 했다. 한 점이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3.1 만세 운동의 불길은 꺼질 줄 몰랐다. 주동자가 누구랄 것도 없었다. 3.3후 모여든 사람들끼리 중심이 돼 만세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벌어지는 날이면 스코필드는 어김없이 시위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진을 찍기 위해 시위를 하다가 붙잡혀가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일본 경찰이 막 붙잡으면은 우리 집 양딸이다, 우리 집 양아들이다, 또 때로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이다 해갖고선 숨겨주기도 하고 또 일본 순사들 몰래 서울 시내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서 그것을 외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코필드가 이렇게 학생들을 구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국 출신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은 밀접한 관계였고 스코필드를 영국인으로 알고 있던 일본군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코필드의 도움엔 한계가 있었다. 갈수록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고 만세운동의 희생자가 늘어났다. 김인현 3월 1일 이후
전국을 휩쓴 만세운동으로 7,500여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6,000여 명에 달했다. 다리를 잃거나 눈을 잃은 사람들과 고문을 당해서 귀가 잘려나가거나 팔이 잘려나간 사람들도 많았다. 전국의 형무소는 만세를 부르다가 붙잡혀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형무소에서는 무자비한 학대가 감행되고 있었으나 일본의 눈속임은 여전했다. 일본인이 발행하는 영자신문 서울프레스에는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를 이상적인 요양소로 소개하며 홍보하는 기사를 실었다. 스코필드는 서울프레스에 실린 서대문 형무소 탐방기를 읽고 당장 반박하는 글을 썼다. 서대문 형무소의 만행을 조목조목 꼬집은 그의 글을 읽은 신문사 측은 그의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 방문을 주선했다. 그 무렵 계속되는 만세운동으로 외부인의 형무소 방문은 일체 금지돼 있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수감자 면회도 금지돼 있었는데 그의 형무소 방문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대문 형무소 안은 생각대로 음습했다. 스코필드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는 동안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다. 형무소 안에 수많은 여성들이 수감돼 있었던 것이다. 어둡고 불결한 감방 안에는 많은 여성들이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수감돼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독립운동가인 노백린 장군의 딸 노순경을 만났다.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였던 그녀 역시 만세를 부르다 붙잡혀왔다. 그를 만난 노순경은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다. 노순경은 곧 감방 동료들에게 스코필드를 소개했다. 그때 스코필드의 눈에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노순경은 이 여학생을 이화학당 유관순이라고 소개했다. 스코필드도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붙잡힌 유관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여자 감방에서 유관순처럼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든 부인들까지 다양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는 놀라웠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앞장섰다. 17 어린 나이였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배들이 유 열사를 만세운동에 끼워주지 않자 학교 탐장을 넘어 뛰쳐나갔다. 얼마 후 휴교령이 내려지자 유관순 열사는 고향으로 내려가 아우네 장터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3.1) 만세운동에는 유난히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두 나서서 만세를 불렀다. 이런 여성들의 변화를 눈치챈 것은 스코필드뿐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며 외신 기자들 모두 여성들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캐나다 기자 맥켄지가 쓴 책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에도
이런 기록이 적혀 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특이한 현상은 여성들의 역할이었다. 약 20년 전만 해도 외국인 남자는 한국에 여러 해를 살아도 여자를 접촉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거리에서도 만날 수 없었고 한국인 친구의 가정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 수요일 경찰에 잡힌 사람들의 경우 거의 다 여학교 학생들이었다.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났다는 말인데 이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3.1 만세운동과 함께 여성들의 의식이 개화됐고 많은 여성들이 사회와 국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짝이 있잖아요. 같은 학생이라도 관순이하고 또 하나의 이름을 내가 뭘 잊어버렸어. 그래서 치읓이 나와가지고 종로 바가드공원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데 만세를 불고 가는데 야 우리는 남산에 사람이 많으니까 남산에 가 만세 부르자. 그래서 거기서 만세를 부르는데 어떤 애국자지 야 두순아 그래 불러. 여기 두순이 없애다. 동순이 관순이 바쁜데 어떻게 따라 부르니? 그래 깜짝 부른다. 그래요. 왜 불렀어요? 이렇게. 너희들 둘이 붙어 다니면은 안 돼. 따로 떨어져. 관순이는 저기 고향에 가고 동순이는 서울 살아. 그래요. 유관순의 단짝 친구였던 남동순 여사는 서울에서, 유관순은 고향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결국 일본군에게 붙잡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 고동에서 이제 실컷 때리고 하다 하면 형무소 보내요. 그래 형무소 가면 형무소에서 한 많이 있어야 20일이요. 많이 있어야. 그래 한 20일 만에 나와요. 나오면은 유관순이는 부대에 가서 뭐 선무소도 맞아가지고 뭐 식사를 해가지고 왜 죽었느냐면요. 방광 있잖아. 오줌 누는 방광. 그걸 발로 해가지고 터졌어. 방광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직사도 죽었지. 3.1운동 이후 만세를 부르다가 붙잡혀가는 여성,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붙잡혀가는 여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계층이었던 여성들이 3.1운동의 숨은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던 스코필드는 형무소에 수감된 여성들이 유난히 많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스코필드는 노순경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곧 총독부로 달려가 정무총감 미즈노를 만났다. 스코필드는 미즈노에게 형무소에서의 비인도주의적인 처사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감 중인 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영자신문 서울프레스에 기고했다. 그 후에도 스코필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대문 형무소에 들렀다고 한다. 당시 수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일제의 만행에 침묵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스코필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칼날과 같은 글의 힘으로 일제에 항거했다. 저 몸으로 싸웠지
말로나 설교 가지고 안 해요. 그냥 이제 행동으로 직접 해요. 그리고 일본 그 사람의 수상이 누구던가 막 쳐들어가서 막 지뢰하다가 말이야 공박을 하고 그 투사지 말이야.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용기가 보통 아니에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스코필드의 성격을 잘 나타내준 일화가 하나 더 있다. 그가 제암리와 수촌리를 돌며 학살 현장 사진을 찍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매국노 이완용을 만난 것이다. 그날 스코필드는 수촌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수원역까지 와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에 올라선 순간 그는 잘 차려입은 노신사가 호위 경관을 거느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표정은 어두웠으나 낯익은 얼굴, 이완용이었다. 이완용은 외국인 선교사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래 참 우울하게 앉아있다가 말이야. 선교사라 그러니까 말이야. 나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이거 나 그거 좀 천당에 가려고는 안 했겠지. 어때 마음 편하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겠나 하고 하니까 그럼 뭐 당신 기독교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첫째 단계로서 당신의 경우는 그 2천만이겠 되겠지. 2천만 그 한국 사람들에게 중심으로 사과를 먼저 말이야. 뭐랄까 사과를 한달까 고백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야 믿지. 그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래 이야기를 한 거죠. 만세! 만세! 3일 만세운동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기록을 남기고 한국인의 편에 서서 바른 소리를 하던 스코필드. 그는 일본에게 눈엣가시였다. 더구나 9월 하순 일본 동경에서 열린 극동지구 파견 기독교 선교사 전체 회의에서 스코필드는 3.1운동과 그 이후 한국의 실정을 선교사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하지만 이해 쿨하지 않고 스코필드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의 유명 인사와 만나 일본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서슴없이 했다. 특히 일본 총리 대신 하라를 만나 일본의 폭정을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3.1운동을) 사진과 글로 담아 전 세계로 알렸고 은폐됐던 제암리 현장을 사진에 담아 역사로 남긴 1등 공신 스코필드.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일본군에게 암살당할 위기를 모면했고 이 땅을 떠나라는 일본 정부의 압력을 계속 받게 된다. 그 세브란스를 폐교시키겠다 하니까네 이제 긴급 참 교수회 여러 차례 있었겠지만 긴급 교수회가 있어서 내 이러다가는 이거 세브란스 참말로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 이제 혼자 이제 간 거죠. 그때 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외국 사람이 그래 쫓겨나간 사람은 있다고 내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고 다 이제 입을 다물고 있거나 자기 그 신분에 모두 영향이 있으니 말이에요. 신분에 모두 피해를 입으니까 있는데 새벽삼아 그래 혼자 그래 이제 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점차 죄어오는 일본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와 계약이 끝나자마자 그는 쫓겨나듯 한국을 떠나야 했다. 캐나다로 돌아간 스코필드는 3.1 만세운동의 기록을 전 세계에 알렸다. 잡지와 신문에 기고를 하고 강연을 통해 3.1운동의 진실을 알리며 그는 제2의 조국 한국으로 돌아갈 꿈을 키웠다.
이런 그의 꿈은 38년 만에 이루어졌다. (9월 6일) 오후 3시 3.1운동의 제34인의 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스코필드 박사의 환영회가 이화여고 노천강당에서 각계 인사 다수와 5천여 남녀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이갑성 씨의 개회사로 성대히 막을 올렸습니다. 감동과 정성이 장래에 넘쳐 흐르고 단상 중앙에는 이 감격적인 모임의 주인공인 영국의 노신사 스코필드 박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각계의 기념품을 받은 노 박사는 유창한 우리말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참석한 사람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에 정착한 스코필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리병리학을 강의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당시 서울거리는 전쟁 고아로 가득했고 고아들을 돌볼 시설이 충분치 못했다. 스코필드는 캐나다, 미국, 유럽에 사는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지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을 후원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비를 털어 장학금을 전해주었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에게 외국 대학의 장학금을 알아봐주고 일자리를 구해주기도 했다. 그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학생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를 이끄는 동량이 됐다.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도 그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중학교 들어가기도 좀 어려울 정도였는데 스코필드 박사님이 등록금도 내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또 기타 문방구도 사주셔서 사실 그분 덕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녔고 또 대학 때까지도 저를 경제적으로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다.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으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소유한 스코필드. 그는 부활절을 앞두고 작성한 유서에서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을 보살펴달라는 말과 함께 제2의 조국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3.1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그는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자 묘역에 묻힌 유일한 외국인이 됐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스코필드. 역사 무대의 전면에 나선 주역도 아니고 교과서에 나오는 알려진 인물도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그를 기억한다. 마지막까지 고아들을 생각했고 독재에 항거했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그가 있었기에 소중한 3.1운동이 역사로 남을 수 있었고 세계 만방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왜곡됐던 3.1운동의 진실을 바로잡은 스코필드. 그는 진정한 3.1운동 민족 대표 34인이다.